청와대 폭파 위협, 국제전화 협박범이 국회의장 비서관 아들이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경위인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전화 협박을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귀국을 설득 중이다. 오늘 이거 어떻게 귀국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네. 귀국을 했었는데 지금 저런 신분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알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물론 프랑스 최초에 이제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네. 청와대 이제 새벽에 걸려온 거잖아요. 네. 청와대에서도 이제 새벽에 걸려오고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그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서 또 수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곳에 올려놓은 내용들이나 네. 그런 내용을 지켜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정신적 문제가. 그 오면 일단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들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청와대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놨지만 네. 지금 들어와서 저 정도면은 통상 협박으로 해서 저번에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청와대를 네. 폭파하겠다는 사람을 뭐 700만 원 정도의 직결 심판 정도, 직결 처분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왜냐하면 그 청와대를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나 뭐 물자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상대 정도는 되겠지만 그렇게 또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국회의장 비서관이라면 현 정의화 국회의장의 비서관이라는 건지 전 비서관이라는 건지 지금 속보로는 지금 네.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의장 비서관의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 파리에서 네, 그렇죠. 협박 전화를 했다는 건데 5차례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신 이상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정신적 어떤 질환이 있는데 왜 좀 파리까지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아버지가 프랑스로 출국을 해서 귀국 설득 중인데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을 모시고 있는 비서관의 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영문을 잘 모르겠네요. 경위를 좀 잘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제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세월호 인양 문제. 이제, 3D, 네. 영상으로 세월호 선체도, 분석도 하고, 인양할지 말지도 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무인 탐사 장비를 통해서 이 외부 선체를 촬영해서 이 3D 영상을 네. 만들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네. 알아보는 작업인데요. 네. 전체 3번의 이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체 3D 탐사를 하고 해저 환경을 조사하고 네. 해류를 측정하겠다. 현재는 네. 지금 2번째 단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방침 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아닌 그렇죠. 거죠? 일단 지금 세월호가 물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네.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네. 또 여기가 과거에 뭐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그 인양과 그렇죠. 상관하고 여기는 굉장히 유속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나 인양이 좀 어려운 그렇죠. 위치다. 선체 네. 모양이나 위치를 감안할 때 과연 인양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일단 내부의 모양이나 유속 정도를 지금 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실제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성 네, 이런 그렇죠.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네.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실종자 가족분들도 같이 오늘 배를 타고 이렇게 네. 어제 배를 타고 돌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종자 가족들은 일단은 인양을 해야 된다는 의사가 확고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뭐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도보 행진도 하시고 네. 뭐 정부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월호 인양이 있어야 네. 그 어떻게 사고가 났고 그 사고 원인부터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양을 포기한다는 것은 진실을 묻는 것과 같다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네. 선체 인양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또 제3의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는 이 인양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네. 이게 만약에 자칫해서 인양이 아닌 뭐 제3의 방법 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전국이 세월호 그렇죠. 안으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외국에 인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다 위에다가 추모공원을 만든 예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제 세월호 그렇죠. 실종자 가족들 반발 또 국민 여론이 갈릴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찬반 여론이 팽팽한 이유가 이제 찬성 쪽 이제 그러고 유가족 측에서는 모두 다 인양을 해야 문제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 더 이상은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네.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데 문제는 이 인양하는 그 금액이 원래는 청해진해운에서 네. 부담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제는 더 이상 부담을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이것을 또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현재 여론이 찬반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4, 5월경에 아마 정부가 국민 여론을 모으는 그런 아마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